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그 캐리스 대학 라이센스를 발표하게 될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에서 온 정원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그 패키지 딜은 그 OED를 이제 주로 그 내셔널 라이센스 그 대학 라이센스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협상 와중에 이제 옥스퍼드 레퍼런스 프리미엄이 이제 추가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하고 옥스퍼드 레퍼런스 프리미엄 그 번들로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캐리스에서 라이센스 기간을 2021년에서 2023년까지 3년 계약으로 좀 연장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 지금 소속 기관에서는 OED하고 옥스퍼드 레퍼런스 프리미엄을 2023년까지 구독 금액 없이 다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그 저희 회사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에 대한 회사 소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제품 소개, 품목 소개,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 그 다음에 옥스퍼드 레퍼런스 프리미엄에 대한 품목 소개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제가 간략한 데모를 통해서 어떤 프로덕트, 어떤 품목이다, 어떻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라는 걸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제가 여기 발표장에 올 때 그냥 온 건 아니고 이제 그 어제 사실 밤에 이제 본사랑 통화를 하면서 더 나은 딜이 있을까 해서 또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마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는 항상 발표할 때마다 소개를 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피드백이 이제 그 상업 출판사랑 다른 게 도대체 뭐냐. 그 너네는 이제 뭐 비영리 기관인데 그 공짜로 줘라 뭐 이런 얘기까지 뭐 무수히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는 비영리 기관이고요. 그 옥스퍼드 대학의 출판 부서입니다. 각 대학의 출판 부서가 있듯이 그 설립 목적에 맞춰서 설립된 출판 부서인데 그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또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소개로 넘어갈까 합니다. 저희 회사는 1478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1478년이면 15세기 중엽에 설립이 되었고요. 이게 이제 뭐 이탈리아 쪽에서는 르네상스가 일어나던 시기였고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님께서 뭐 이 정확한 이 시기는 아니지만 1443년, 44년 요 시기쯤에 이제 한글을 만드시던 그때 저희 회사가 설립이 됐습니다. 지금 설립이 돼서 이제 뭐 출판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학 출판부입니다. 전 세계 직원이 이제 약 6,300명 이상의 이제 임직원이 있고요.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55개 오피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100개 언어로 번역 출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출판물은 그 저희 옥스퍼드 대학 내 컬리지에서 선출된 델리게이트들에 의해서 다 검토가 됩니다. 이 출판물이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지, 어떤 타겟층을 이제 겨냥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기여도가 높을 것인지, 퀄리티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업데이트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에디션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등등을 다 모든 도서 한 종 한 종 다 검토를 해서 출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퀄리티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저희는 대학 부서이지 상업적 출판사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는 그 미션을 먼저 추구를 하는 대학인데 그 옥스퍼드 대학 출판 부서로서 최상의 연구, 학술, 교육을 추구하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미션을 출판 사업을 통해서 전 세계 확대하는 데 그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단 옥스퍼드 대학뿐만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모든 대학 출판부도 대학교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지식이 만들어지고 지식이 이제 생산돼서 출판돼서 이렇게 교육으로 통해서 교육 사업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것이 대학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모든 대학에 출판 부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만의 미션이 아니라 모든 대학 출판부의 이제 공통된 미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영어로 하면 저희는 이제 뭐 providing the highest quality journals인데 저널뿐만 아니라 모든 컨텐츠를 얘기하고요. to the widest possible audience입니다. 그리고 as a member of academic community working together toward common goals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많은 어디언스들에게 확산하는 게 목적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working together with 캐리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캐리스랑 같이 함께 일을 해서 국내 250개 대학 이상의 저희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하고 옥스퍼드 레퍼런스 프리미엄을 저희 미션에 맞춰서 제안을 하게 되었고, 같이 협상을 해서 좋은 조건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희는 이제 그 헤지 펀드에 의해서 뭐 이렇게 그 인수 합병을 한다든지 그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 출판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 금액을 얼마를 했으니 가격을 얼마를 올려서 이거를 투자금을 회수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전혀 없고요. 저희가 단지 남기는 그 서플러스는 당연히 옥스퍼드 대학에도 펀드가 돼 있고, 옥스퍼드 안에 있는 보들레이안 도서관에도 또 펀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클래렌던 펀드를 운영해서 전 세계 1,600명의 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 이번에 그 대학 라이센스도 같은 선상에서 저희가 그 이제 캐리스랑 같이 일을 하는 게, 예전에 캐리스랑 같이 옥스퍼드 그 잉글리시 딕셔너리를 대학 라이센스로 했을 때 이제 많은 대학들이 이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대학사 그 중단이 되면서 이제 소수의 대학만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들은 이제 예산상의 문제로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를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되었었어요. 그 한동안. 그래서 그게 되게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이제 캐리스를 그 대학 라이센스 사업이 되면서 다시 경제적인 이유로 이용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원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프로덕트 소개를 좀 드릴 건데요.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입니다.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를 인정받는 영어 대사전입니다. 그래서 60만 개 이상의 단어에 대해서 이 당연히 의미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의미가 중세 시대부터 현대까지 계속 변합니다. 세상이 변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는지, 또 사람들의 생각이 변해서 세상이 변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을 계속 변하면서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들의 의미가 점점 변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발음들, 이런 것들을 쭉 변천하는 그런 이제 단어의 역사 사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은 어차피 문헌이나 언어로 다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문헌들을 다 조사를 해서 이런 그 내용들의 변천사를 이렇게 쭉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소개를 할 때 단순히 이제 언어 사전, 영어 사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고, 이거는 이제 인문학 레퍼런스로 저희가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OED에 대해서 이제 정확성 업데이트 이런 거를 얘기를 하시는데, 업데이트는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그 저희가 계속 이제 편집 그룹들이 이제 돼서 그 초기 문헌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1150년까지 이제 추적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로 오래된 거는. 그래서 계속 발굴하면서 새로운 의미가 발견되거나 새로운 사용처가 발견되거나 그러면 그거를 계속 검토한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2030년도 중반쯤 가면 이제 OED 3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온라인에서 계속 이제 쌓이다 보면은 2030년 중반쯤에 이제 이게 프린트판으로 나올 거고요. 그 후에도 온라인으로는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국 내 구독 기간하고 전 세계 현황인데, 이거는 좀 제가 제안 발표 때 좀 보여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거를 보면서 제가 사실은 느꼈던 건,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좀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좀 이렇게 성숙된 사회들, 예를 들면 그 산전수전을 많이 겪고 뭐 심지어 공중전까지 많이 겪었던 그런 나라들에서는 그런 이제 사람들의 생각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그 통찰 같은 것에 수요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여기 영국도 그렇고요. 여기 보면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어차피 동군 연맹이라 해서 이제 뭐 어차피 영국의 일부니까 그 뭐 1, 2차 세계 대전을 몸소 겪었던 독일이라든지 뭐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일으켰고 그 진짜 그 문화의 중심지였던 이탈리아,
그다음에 왕과 왕비의 목을 잘랐던 프랑스, 뭐 일본, 중국, 이 다양한 그 이런 이제 좀 산전수전을 겪었던 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수요가 있고요. 그래도 이제 그 저희 우리나라하고 이제 타이완이 이제 신흥 국가로서 이제 수요가 상대적으로 좀 적었습니다. 네, 수요가 적었다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좀 그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 감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캐리스를 통해서 좀 이제 사업을 하게 돼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OED의 역사는 그 아까 말씀드린 OED의 프로덕트는 소개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OED의 역사를 보면 1857년도에 이제 런던 언어학회에서 새로운 영어 사전의 이제 필요성을 좀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857년도에 느꼈는데 그 여러 출판사들을 전전하다가 이제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저희 옥스포드랑 같이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1879년도쯤에 이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는 이게 10년 계약으로 이거를 출판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5년이 지난 시점에 이제 n트까지만 A, B, C, D, E 쭉 알파베티컬한 순서에서 n트까지만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계획에서 절반이 지난데 n트까지 업데이트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1884년에서 1928년, 그 다음에 1336년에서 1986년까지 이게 제대로 된 형태의 책이 아니라 이제 도저히 시간이 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거를 이제 상업적인 그 서포트가 필요했기 때문에 분책 형태로 출판을 하게 되고 부록을 출판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 부록들을 다 합쳐서 OED 세컨 에디션이 이제 책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92년도에 CD롬으로 OED 출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2000년에 OED 온라인이 출판돼서 현재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제임스 머레이라고 제일 처음 그 옥스포드 잉글리시 딕셔너리를 만들자라고 했던 사람이고요. 이분은 이제 아까 시간이 보시면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그 초대 에디터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중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완성을 보지는 못하셨죠. 품목 요약하면 OED는 64만 개 이상의 단어 그리고 이제 83만 개 이상의 이제 의미 그 다음에 모든 이 의미들이 쓰였던 그 인용문들을 다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딕셔너리, 카테고리 다 제공하고 있고요. 카테고리는 뭐냐면 그 단어가 어떤 주제 분야고 어떤 용처에 쓰이고 어느 지역에서 사용되고 기원이 어딘가 뭐 아시아 지역에서 생성된 기원인가 뭐 일본인가 뭐 이런 것들에 나눠놓은 겁니다. 타임라인은 그 단어들이 언제쯤 많이 사용되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그 단어들을 가장 많이 그 단어들이 사용되는 인용 문처를 가장 많이 제공한 소스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사적으로 동의어가 어떻게 변천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 잠깐 데모를 통해서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그 지금 뭐 2021년 1월도에 서비스 시작하게 되면 이제 보시게 될 화면들입니다. 이 타임라인이고요. 이렇습니다. 잠깐만 제가 좀 이게 화면 지금 시간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드리면 이게 뭐 어드밴스 서치입니다. 그래서 뭐 서치 기능이 있고요. 언제 이게 저기 등재가 됐는지, 그 다음에 주제 분야는 뭔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일본어인지 뭐 프랑스 말에서 왔는지 뭐 이렇게 오리진까지 해가지고 통합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카이젠이라는 단어가 영어에 있습니다. 카이젠이 뭐냐면 그게 이제 일본어인데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개선입니다. 그래서 좀 그 임프루먼트 하는 인핸스먼트 하는 프로젝트를 카이젠 프로젝트라고 이제 영어권 애들은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단어들은 어원은 이제 뭐 일본어가 되겠고 뭐 김치 이것도 영어로 등재되어 있지만 당연히 한국이 이제 오리진이 되겠습니다. 타임라인은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제 재즈를 이제 예를 들어 놨는데요. 재즈가 보면은 재즈 관련된 단어들이 수록된 게 많이 나오는 때가 1930년대부터 1939년까지입니다. 그래서 뭐 그때 이제 재즈에 대한 단어들이 많이 이제 생성이 됐고요. 이 갱업 이게 뭔지 제가 좀 알아보니까 갱업이 뭐 갱단인가 뭐 이렇게 봤는데 재즈 팬들이 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그 연주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연주를 같이 하는 합주, 우리말로 하면 합주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그 재즈 관련된 단어들이 1930년대에서 1939년도에 많이 등재가 됐기도 했고 또 그때 문헌에서 많이 발견이 됐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재즈 관련된 단어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즈가 그때는 그렇게 유명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캡처를 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음이어는 그 이렇게 단어를 찾아보면 그 이렇게 좀 그 단어들의 뜻의 옆에 보면 시스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뭘 하냐면 스카이스크래퍼라는 단어를 찾은 건데 스카이스크래퍼 단어에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좀 비정상적으로 크거나 그 좀 이렇게 물리적으로 좀 이렇게 덩치 큰 사람들 이런 거를 이제 스카이스크래퍼로도 쓰였고 뭐 1847년 뭐 요런 1947년, 1970년 요런 이제 문헌들에서 요런 의미가 이제 발견이 되었다. 뭐 요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시스로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1722년에 요런 같은 의미로 요런 마르트라는 단어가 있었고 뭐 1931년에 굉장히 신기하게도 타인이라는 단어가 비정상적으로 큰 뭐 이런 단어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클릭을 하면 그 문헌으로 넘어가고요. 카테고리 같은 경우도 그 이 단어들이 어느 범주에 들어가는지를 이렇게 좀 구분을 해놓은 이 카테고리입니다. 클릭하면은 그 카테고리로 넘어가서 그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제 저가 좀 이렇게 그 영문학 하시는 교수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인문학적인 얘기인데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소를 예를 들면 소가 이제 뭐 얼룩소, 들소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소도 이제 얼룩소 A, 뭐 얼룩소 B, 얼룩소 C 뭐 이렇게 쭉 있을 건데 그걸 하나의 소라는 카테고리로 묶었기 때문에 이 언어를 정리를 해서 우리가 통찰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제별로 구분지어서 이렇게 정리정돈을 하는 것들 이런 것이 이제 OED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질문을 그 S 모델에서 이제 그 질문을 받았는데 그 거기서 이제 그럼 현대 언어는 어떻게 되냐? 현대 언어는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언어의 그 역사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거고 이건 현대 언어 사전은 당연히 이제 그 컨텐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플랫폼에서 제공을 하고 있지 않고 저희 옥스퍼드 딕셔너리 프리미엄이라는 제품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들을 따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참조로 말씀드리면 옥스퍼드 딕셔너리 오브 잉글리시는 그 옥스퍼드 레퍼런스 프리미엄 같이 번들로 제공하는 프로덕트의 일부 모듈로서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굳이 뭐 따로 그거를 별도로 구매를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거는 커런트 사전이고요. 데모를 조금 뒤로 미루겠습니다. 제가 지금 10분 정도가 남은 것 같아서 옥스퍼드 레퍼런스 프리미엄은 이번에 그 같이 번들로 들어오게 됐는데 그 옥스퍼드 레퍼런스는 그 이제 저희가 레퍼런스입니다. 그래서 그 레퍼런스도 있고 사전류도 있고 컴패니언 시리즈를 다 묶어서 그 옥스퍼드 레퍼런스 하나의 플랫폼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옥스퍼드 레퍼런스는 이제 빠르게 용어를 찾아본다든지 그 주제별 용어 사전, 그다음에 짧은 지식들 그런 걸 간략하게 찾아볼 수 있는 옥스퍼드 퀵 레퍼런스하고 그다음에 옥스퍼드 라이브러리 컬렉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그 주제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그 컴패니언 시리즈라든지 그런 학술 레퍼런스를 묶어서 옥스퍼드 레퍼런스 라이브러리 컬렉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옥스퍼드 레퍼런스 프리미엄은 옥스퍼드 퀵 레퍼런스 160종을 다 커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옥스퍼드 레퍼런스 라이브러리 123종을 엄선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구성한 프리미엄 컬렉션입니다. 저희가 그 협상위원님하고 같이 턴어웨이를 봤을 때도 전체 옥스퍼드 레퍼런스 턴어웨이에서 옥스퍼드 레퍼런스 프리미엄 턴어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은 다 커버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정도면은 저도 저 입장에서 본사에 충분히 설득할 수 있고 딜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옥스퍼드 레퍼런스 프리미엄을 선정하게 된 겁니다. 번들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123종을 엄선해서 구성한 컬렉션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레퍼런스도 있지만 학술 레퍼런스도 있습니다. 같은 단어라도 그 서브젝트에 따라서 이게 다른 용도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술 레퍼런스, 일반 레퍼런스에서 학술 레퍼런스까지 OUP 레퍼런스 시리즈를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빠른 팩트 검색 보다 깊이 있는 정보 같이 확인됩니다. 왜냐하면 퀵 레퍼런스랑 레퍼런스 라이브러리 같이 제공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 22개 주제 분야를 포괄하고 있고요.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준비를 해온 게 이제 여기까지는 저희가 준비가 다 되었고요. 그 다음에 더 없을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캐리스에서 발표를 하는데 이건 뭐 캐리스에서 다 이제 모든 대학을 대표로 해서 계약을 했고 이제 인보이스하고 이제 저희 계약을 끝납니다. 근데 이제 고객들한테 더 베네핏을 줄 수 있는 건 없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어저께 이제 최종 컨펌이 나서 좀 공지를 해드리는 건데, 사실은 이제 며칠 전에 계속 얘기가 있다가 이제 어저께 최종 컨펌이 나서 이 파일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옥스퍼드하고 캐리스하고 같이 이제 옥스퍼드 OED하고 ORP를 이제 대학 라이센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도 있고, 그래서 한국 고객들의 대상으로 해서 스페셜 오퍼를 기간 한정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셜 오퍼가 뭐냐면 신규 구독 금액에 대한 75% 할인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기존 금액에서 25% 가격으로 이제 보시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번만 그렇게 하느냐, 다음엔 어떻게 하냐. 근데 저희가 이제 재구독에는 인상률을 4%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 할인된 가격에서, 그러니까 25%만 낸 가격에서 인상률을 4%씩만 적용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 75%, 몇 퍼센트를 할인해 줘야 되냐 그 얘기를 했을 때 제가 75% 얘기한 건데, 이건 어디서 레퍼런스를 했냐면, 저희가 프린트 도서가 있을 때 온라인으로 전화를 할 때 프린트 도서를 따로 구입할 때 DDP가 한국에서 적용되는 게 25%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레퍼런스를 따와서 75%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의학 상품이라든지 옥스퍼드 스칼라십 온라인이나 유니버시티 프레스 스칼라십 온라인, 그리고 옥스퍼드 핸즈북 온라인은 이 캠페인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다른 캠페인을 지금 미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외가 되고, 이제 국내 모든 대학 기관에 한해서는 저희 온라인 프로덕트를 구독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75%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을 하는데, 이거는 신규 품목에 한해서고요. 기존 품목, EBA를 포함한 기존 품목에 대해서 저널하고 이제 온라인 프로덕트를 모두 재구독을 완료한 기관에 한해서만 이 75% 신규 구독 품목에 대해서 75% 할인을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 품목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25% 할인으로 제공이 됩니다. 어쨌든 신규 구독 품목이니까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좀 같이 검토를 해주시고, 필요하시면은 저희 옥스퍼드 대학 한국지사나 또는 앱스코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기존 금액하고 그 다음에 할인된 금액을 표시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품목 리스트는 여기 있습니다. 이게 다 해당이 되고요. 여기서 많은 이제 법학 품목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예술 품목, 글로벌 아트 온라인이라든지 글로벌 뮤직 온라인, 이런 품목들도 신규 품목으로 하시게 되면 더 이제 많은 베네핏을 가져가게 됩니다. 25%의 가격으로, 네, 알겠습니다. 25% 가격으로 이제 구독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옥스퍼드 라이브러리 레퍼런스가 있는데, 지금 여기 제가 이거를 주소를 나중에 따로 공지를 해 드릴 건데요. 저희가 이제 많은 구독을 하시게 되면 어차피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나 옥스퍼드 레퍼런스 프리미엄이나 이제 기관에 다 셋업이 될 겁니다. IP를 받아 다 셋업이 될 건데, 문제는 이제
많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게 애국입니다. 그걸 많이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런 프로모션을 할 그 자료들을 저희가 이제 여기서 다운로드해서 충분히 이 포스터라든지 로고라든지 뭐 이메일 템플릿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웹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배너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나 그 옥스퍼드 레퍼런스 온라인, 옥스퍼드 레퍼런스 프리미엄 제품에 대해서 그 웹페이지에 이렇게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위젯 같은 것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활용을 하셔서 이용률을 많이 늘리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발표를 마치고요. 시간이 제가 맞게 정확하게 끝냈는데요. 질문 있으면 제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인데 그 OED하고 DH 얘기하면 뭔지 모르겠는데 OED하고 ORP는 같은 플랫폼에서 이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컨텐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플랫폼을 구성할 때는 그 컨텐츠를 보면서 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OED 국내 대행사 앱스코 있습니다. 저한테 연락 주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이거 ORP는 따로 에이스 신청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근데 이거는 신청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되죠. 예. OED도 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캐리스에 문의하시면 거기서 답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제가 아는 거는 둘 다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IP를 받아서 셋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ORP 100% 지원인가요? 싱글 100%에 OED만 써 있어서 제공 100%입니다. 그리고 IP로 다 셋업을 해 드릴 겁니다. 기관별 IP로도 셋업을 해 드릴 거고 신청하시면 그 다음에 신청을 안 하시면 그 캐리스 리퍼럴 URL로 보시면 됩니다.